박주현 변호사의 이 민경욱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검사와 선관위 사이에 심리 중이죠. 1차 심리를 아마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검사와 선관위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왜 못 주나요? 라고 이제 선관위한테 물어보니까 선관위가 대답하기를 선거무효소송도 제기된 지역이 아니라서 못 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역, 민경욱 의원 지역은요, 이 당선 무효 소송뿐만이 아니라 선거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에 제기된 지역이 아니라서 못 준다라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 앞에서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주현 변호사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역임을 알리는 그 공식 문건을 제시해서 확인시켜 주니까 이 검사가 동공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검사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박주현 변호사 이렇게 알렸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일단 선관위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왔다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뻔뻔스럽게 대놓고 거짓말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두가 어떤 것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너무 뻔뻔스러운 것이죠. 검사를 알기를 뭐로 하는 겁니까? 자기네가 법 위에 권력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건 너무 성의가 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선거 재판이 나오면서 심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검사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이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던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당선 무효 소송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그를 피고로 해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전자명부인 그 선거인 명부를 제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은 좀 다르죠. 선거는 유효하게 선거 자체는 유효하게 실시가 됐는데 이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여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당선인이 등록이 무효가 됐다든가 아니면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효력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주로 이제 당선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선 무효 소송인데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민경욱 의원 지역도 인천 연수을이죠. 이 당선 무효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선거 무효 소송까지도 함께 제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제출해야만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검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제출하세요. 왜?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선거 무효 소송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인 것이죠. 선관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누가 언제 투표했는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절차인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언제 누가 투표했는지 보여드릴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게 이 개인정보랑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제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이 왜 선관위의 말이 황당한 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재검표 절차는 두 가지가 있어요. 리절트 어딧이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 어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절트 어딧은 재검표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검표를 해서 표가 잘 맞았는가, 투표한 사람과 집계된 그 표 수와 그다음에 그 사람 그 표
어떤 특정 후보가 받은 투표수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재검표를 통해서 주로 수검표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확인해 보는 걸 리절트 어딧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어딧은요, 프로세스 어딧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전자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 투표하는 과정, 또 어떤 프로그램, 또 투표한 기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는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프로세스 어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보면요, 먼저 트랜지셔널 어딧 또는 리절트 어딧, 결과를 알아보는 이 재검표 같은 경우는 먼저 당연히 일렉토럴 롤이라고 그러죠. 전자 선거인 명부를 실제 선거 수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전자 선거인 명부에 있는 그 선거인의 그 숫자와 실제 선거를 한 사람의 숫자가 맞는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령표 같은 것들이 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이 유령표이죠. 투표하지 않았는데 뭐 투표가 된 거로 된다든가, 어떤 사람은 투표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 투표가 카운터 됐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유령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투표인 수와 실제 투표 수가 맞질 않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자선거인 명부와 실제 선거한 사람의 숫자를 맞춰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고요.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절대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맞춰보고 싶은 건지 언제 누가 투표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언제 누가 투표했는가를 일일이 다 수만 명, 수천 명의 표를 다 언제 누가 투표를 했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알아볼 수는 제대로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자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자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그 투표 가능한 사람의 숫자와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그 숫자가 잘 맞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개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표를 해갖고 숫자를 세어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면 이 결과가 개표가 제대로 됐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어딧은 해당하지 않고요. 그냥 리절트 어딧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수개표하는 방식, 이건 국제적인 방식, 국제 기준이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재검표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일렉토럴 롤을 갖다 다 제출해 갖고 확인한 다음에, 명부와 실제 선거 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인데, 선관위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언제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잠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정보 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이름 찾아보지 않아요. 언제 누가 투표했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숫자를 맞춰보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지금 무식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뻔뻔해서 그런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본인들도 알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뭐 개인정보를 다 유출해가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나라들에서는 다 이렇게 명부를 다 제출해가지고 맞춰보는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나라가 다 뭐 개인정보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개인정보를 들고 나오는지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뻔뻔스럽게 그냥 대놓고 배째라 하는 거죠. 못 준다. 개인정보 유출이야. 안 돼.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을 다 해석하고요. 자기들이 그 법 해석을 통해서 아주 판결까지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자,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왜 선거인 명부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프로세스 어딧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선거 장비, 코드 소스, 프로그램 조사, 이 포렌식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전자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나 전자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수검표, 재검표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 어디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다 말씀드렸지만 먼저번 비디오에서 그 이유는 당연하지요. 부정행위가 최근에는 이 국제적으로나 이번 4.15 총선에서도 부정행위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자적인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재검표도 하고 통합 선거인 명부도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렌식도 다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기준이고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더 발전된 방법으로 다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언제 투표했는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자,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너무나 뻔뻔스러운 건지 너무나 무식한 건지 둘 다인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완전히 배째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이 대법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죠. 끝까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겠다. 아마 판사가 제출해라 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